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월 27일, 시장 정리를 잠깐 좀 짤막하게 좀 진행을 하고요. 오늘 장마감 이후에, 좀 종목을 한번 쑥 훑어봤어요. 항상, 강의도 앞에도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 강이 조만간에, 좀 올릴 겁니다. 그래서 1강뿐만 아니고 2강까지도 좀 잘 청취를 해주시고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 아마 2강까지는 약간은 좀 이제 좀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고 좀 정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에 앞서 조금 이제 자세를 갖춰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2강까지 제가 담았으니까 2강도 잘 들어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드리고,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정리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는 2402포인트. 장중에는 2400을 깼었죠? 그쵸? 오늘 저가가 얼마였죠? 2383포인트까지 좀 밀렸었습니다. 60에서는 좀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하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코스피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물론 이제 오늘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과연 박스권 하단에서에 대한 뭔가 이제 되돌림? 그러니까 박스권의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여부는 내일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또 미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크로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또 PC 물가지표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고 월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과는 좀 반대로 연준의 강력한 금리 정책 스탠스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 0.25에서 0.5까지 또다시 한번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과연 이 부분들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하고 기관들에 대한 수급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죠? 네, 수급 자체가 그렇게 썩 완벽하게 좀 나오는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은 외인들의 수급 자체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3,200억,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4,100억, 그 중에서는 이제 금융투자가 4,500 정도 순매도니까 확실히 시세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고 싶으세요? 진짜 어려워요, 코스닥. 오늘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 매크로 상황 자체가 전환이 되면서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금리에 상당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성장주들,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약세가 어느 정도는 좀 점쳐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오전 장서부터 로봇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너무나 강하게 좀 나왔죠. 그 부분들은 일단은 요번 주에 있을 정도 시책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연휴를 보내죠. 성월 1일날 휴일을 좀 보내고 3일째 휴일을 보내고 이제 목요일날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 이런 이제 내용들도 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서부터 MWC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로봇주, 최고 GTP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시중의 자금 자체가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 자체를 좀 교란을 시켰던 가장 큰 이유로 저는 여기서 보고 있어요. 에코프. 15.70%.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총 상위 쪽으로 봤었을 때 코스닥 시총의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세계에서 한 4개 정도가 들어와 있어 버리니까 얘네들이 급등을 딱 하니 지수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좀 탄탄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아마 등락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낮아요. 그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 상승한 종목이 400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한 1000개 정도가 되는 거니까 한 2배 정도가 많죠. 예.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22개가 상승을 했고 660개 종목이 하락을 한 상황이니까 확실히 등락 비율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매크로에 대한 뭔가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 약간은 좀 조심하고자 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한쪽에서에 대한 세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 내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죠.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오늘 장중 내내 주저주저 하면서 매매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끌고 갔던 상황들이 아니고 계속 저는 지금 트레이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로봇도 그렇고 챗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부담스럽게 보입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도 좀 조심스럽고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저쪽으로는 뭐 SPG죠. 감속기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 요 종목 정도, 한 종목 정도 들어가가지고 한 2%? 2% 먹고 나왔나? 단타 쳐가지고 좀 수익 내고 나온 거 빼고 나서는 뭐 전혀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봇 GPT 관련해서도, 의료 쪽으로 저는 좀 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갖고 있는 상태예요. 갖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떻게 좀 전환이 될지 오늘 매도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정도 좀 보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뭔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력도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뭐 이렇게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게 보는 거죠.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일단은 요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C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도 여전히 좀 불안하거든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상당히 좀 높다.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연준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서부터는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모습들, 지수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당일 움직임들을 봤었을 때 근데 최근에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나오는 모습들이니까 이것들을 인지를 되게 잘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늘 코스피가 그나마 밑꼬리가 달리면서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로 뭐 마무리가 좀 되기는 했지만 이게 만약에 이탈을 했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게 지지가 될 거야, 뭐 2,400이 지지가 될 거야, 박스권 하단이 지지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일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뭐 저는 그래요. 그냥 한 달 동안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계좌 수익률 5%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익률에 맞추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야라고 해가지고 뭐 저런 종목들을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하면 좋기는 한데 그게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면 계좌가 빠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려요, 잘. 한번 저런 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쭉 우상향되는 모습들, 단기간에 100%, 200% 올라간 종목군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복구를 해야 되는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자리에서 저거를 굳이 따라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은 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멘텀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서부터 해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때 저출산 관련 종목군들 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출장 관련 종목군도 조금 잡아둔 거.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 이제 중국 양회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시진핑 쪽에서 과연 요 경제와 관련해서 아마 경제가 가장 큰 화두일 거예요.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경제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공상당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포지션을 좀 만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지금 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돌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죠. 일단은 중국 쪽에서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미국 정부에서도 얘네들이 기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기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얘기들을 전달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바뀌어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약간은 좀 밀리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IT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일단은 뭐 일부 종목군들은 뭐 버텨주는 모습들, 특히 이제 OLED 쪽에서 뭐 덕산 쪽 같은 경우는 차트는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덕산, 이런 애들. 하이메탈, 이런 애들 차트는 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대한 추세 자체도 너무 좋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눈에 들어오긴 했었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또 하나 정도 볼 수 있는 종목은 뭐 아모텍 정도?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세가 계속 우상향되면서, 그러니까 어제자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음봉 자체 내에서 캔들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서 직전 고점이겠죠. 한 21,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새로운 영역대가 또 열릴 수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도 좀 안전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각자의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요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약간은 좀 롱텀하게 좀 보게 되면 사실은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내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단기에 먹을 것이냐, 여기에 돌파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뭐 부분 매도를 통해가지고 내가 수익률을 늘릴 것이냐, 이거는 뭐 트레이딩을 하는 그 사람의 투자자의 약간은 좀 개인적 성향이 좀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되게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아모텍. 뭐 이슈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석 자체가 오늘 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도 괜찮게 좀 붙은 것 같아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최근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거래량이 계속 붙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당분간은.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음극재 쪽으로 봤었을 때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LNF. 이거는 이제 무서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뭐 2차원지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근데 너무 시장에서 다 2차원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야, 지금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은 좀 청개구리 같게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슈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는 3월 1일 날, 3월 1일 날, 또 이제 투자자의 날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의 날이 또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투자자의 날, 앨런 머스크의 이제 투자자의 날,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2차원지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로 좀 올라가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각의 이제 IRA,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령,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대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나라 2차원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우호적인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다 나오게 되면,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2차원지라든지 이런 쪽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되게 좀 유심히 좀 빨리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워서 못 담그겠습니다. 뭐 조정이 나와도 어느 수준에서 제가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못 담그겠어요. 못 담그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챗봇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비트나인이 오늘 차트는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네, 차트는 상당히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단기간에 7,000원짜리가 이제 15,000원, 16,000원대까지 움직인 거니까, 일단은 딱 한 달 만에 이제 100%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비트나인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좀 부각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점을 돌파를 시키는 그런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비트나인만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아마 비트나인하고 다른 이제 챗봇 GPT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1구는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셀바스 A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보여줬던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을 넘기고 나서 더 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요 앞절에 셀바스 AI와 솔트룩스가 보여줬던 요 패턴을 기억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나인도 단기간에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업에 대한 공부, 뭐 챗봇 GPT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장중에 발생되는 변동성 부분들을 체크를 되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의미있게 봤었던 챗봇 GPT 안에서의 종목은 플리토. 요거는 좀 의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리토를 좀 분석해 놓은 건 있거든요. 근데 이 플리토가 뭐 이제 언어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챗봇과 관련해서 뛰어들게 되면 또 언어 DB에 대한 그 수요 부분들은 욕구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고 사용처가 좀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플리토는 오히려 저는 좀 틈새 쪽으로는 플리토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이 자리를 뭐 돌파시키거나 아니면 챗봇 GPT가 오늘과 같이 좀 강한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사는 건 좀 무섭긴 한데 요거는 좀 지켜보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특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쪽으로 봤었을 때는 웨이버스가 참 막판 들어서 가지고 이제 붕 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붕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좀 내일도 추가적인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시 이후서부터 해서 3시 10분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가 한 20%대까지 급등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인데 이게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누군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컨트롤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분명히 누가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세력에 대한 진입 자체가 좀 유입이 된 상황이고 어느 정도 되게 디테일하게 지금 컨트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막판에 확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차트는 되게 잘 만들어놨다. 그리고 여전히 MWC 관련해가지고 뭐 삼성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뭐 애플 관련해가지고는 약간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주말 동안에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그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영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들 뭐 챗봇과 그 다음에 로봇과 그 다음에 가상현실 뭐 이런 종목군들은 뭐 여전히 어느 정도의 틈바구니만 있게 되면 수급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조금 째려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거 대비해서 STO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옥션이라든지 뭐 K옥션이나 서울옥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이런 것들도 뭐 장중에 깔짝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여기서 내일 기술적으로 튀어 올라오지 못한다. 그리고 관련 뉴스들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더 큰 문제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일 여기서 한번 차트를 깨지게 되면 되게 좀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작은 종목군들 쪽에서는 이런 것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는 또 중국의 양해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철강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또 예상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오늘 좀 보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거래량 좀 실리면서 다시 한번 또 N자 파동을 만들어내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줬던 이런 행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 그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직전 저점에 대한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 종목군들로 보게 되면 뭐 NIST 이런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도 20일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가는 거니까 확실히 철강 쪽에 대한 스토리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또 장중에 보니까 철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린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생산 중단 시키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철강 가격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되게 좋죠. 한 두 가지 정도가 모멘텀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켜봤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었을 때는 뭐 DKND. 요거는 약간 좀 숨어있는 종목이에요. 예, 요거는 각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DKND. 이게 합성 피형 만드는 회사인데 되게 실적도 괜찮고, 예,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들도 좀 괜찮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좀 놓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형주 쪽으로는 눈에 들어왔던 종목군들은 없어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일단은 뭐 빼긴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수급적으로 빼는 거잖아요. 예, 수급적으로 빼는 거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앞서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달러 인디스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를 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렸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종목들을 때려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수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최근 저점에 박스권 하단을 지키면서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을 뭐 성장주로 분류해서 놓고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인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좋아서 움직인 건 아니고 그냥 시장 외적인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각 섹터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띄워올려 버린 거니까 아마 당분간 요번 주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내일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3월 1일 또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뭐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수를 그렇게 크게 끌어내리면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미국장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월 말이라는 특성상 지수를 빼는 건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지수를 빼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거고 오히려 그냥 플랫하게 이제 지수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면서 3월달을 좀 준비하는 수급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오늘도 장중에 아마 많은 종목군들을 째려보셨겠지만 아마 내일도 이런 장이 더 피곤해요 사실. 네, 이런 장이 훨씬 더 피곤합니다. 재미는 있어요 사실. 재미는 있긴 합니다. 왜? 종목들이 정말 어느 지점에서 튀어올라올지 모르니까 어느 지점에 튀어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바짝 긴장하게 되고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장중에 저건 왜 튀는 거야 그러면서 찾아보는 맛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장이 딱 끝나게 되면 이제 진이 좀 빠지긴 하죠. 예, 그런 재미는 있습니다. 예, 좀 낚아내는 예, 손맛은 좀 있는 시장이다. 좋은 표현으로 쓰자면 예, 손맛은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느꼈었던 시장에 대한 온도차하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봤었을 때에 대한 위치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여건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 정도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되게 간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항상 시장에 대한 위치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외부 변수 이런 부분도 꼭 잊지 마시고 너무 종목에 심취하지 말자. 아셨죠? 약간은 좀 규정 잡힌 시각을 좀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대응하는 2월 마무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2월 17일 장마감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똑같이 장마감과 제가 좀 여유가 되면은 장중 공개 방송도 같이 좀 유튜브를 통해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